3일 정도 결정을 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좀 많이 좀 있으셨어요? 선택지는 없었고요. 우산에 갈래 말래. 하나를 넣고. 예스 원로. 네, yes or no가 되는 거죠. 네, 두 번째 정통파 시작하겠습니다. 경인 CBS 윤철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창주 기자입니다. 기자 혹시 영어 잘하세요? Can you speak English? 일단 죄송하고요. 제가 원래 공부는 대체로 잘했는데 유일하게 영어, 특히 듣기 평가가 약해가지고 혹시 영어로 이분 네.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한글로 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분 굉장히 그 영어 잘하기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네네.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스타 강사 레이나로 유명하신 EBS 대표 강사 오산시에 출마하신 국민의힘 김효은 후보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EBS 레이나쌤이라는 예명으로 좀 많이 활동을 해서 그게 더 익숙하신 분들이 지금 많으신데요. 저는 경기도 오산시 국회의원 국민의힘 후보 김효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깔끔한 인사 맞추신데요? 저 오프닝 전문입니다. 후보님 이번에 이 후보 하실 때도 굉장히 과정이 되게 네. 특이하다고 들었었거든요. 직접 국민의힘 쪽에 이력서를 내셨다고 하던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아침에 아이 등원을 시키고 나서 이렇게 뉴스를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교육 현장의 새로운 변화들이 지금 정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겁이 많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강의를 할 때는 강의는 강의대로 그렇죠. 하고 아이들 입시 결과 좋으면 되고 이렇게 혼자 개인의 어떤 일로 여겨왔던 것들이 아이 엄마가 되고 나니 그 교육 현장 속에 곧 저희 아이가 또 생활을 할 것이고 엄마가 되면 참 신기한 점이 남의 아이들이 다 남 같지가 않습니다. 내 아이 같죠? 네. 맞습니다. 내 문제가 네, 되고 그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시대 의식이 저를 정치 무대로 이끌게 된 그런 동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을 위한 정치를 해보겠다는 생각이 좀 드셨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학생들은 많이 알지만 그렇죠. 어른들은 잘 모를 거다라고 네. 하시지만 제가 2011년부터 제가 EBS 강의를 했었고 그전에는 사교육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첫 제자가 그 당시에 저와 7살 차이가 났거든요. 30대 중반입니다. 제자들. 일찍 시작하셔가지고. 맞습니다. 네, 20대부터 30대 중반까지 제 강의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 수강을 했던 학생들입니다. 그럼 혹시 이번에 출마하실 때 그 제자분들한테 연락 오거나 그런 거 있으세요? 혹시 응원의 메시지라든지 이런 거 받은 거 있으세요? 선생님 대단하세요 라는 분도 계셨고 선생님 왜 국힘해? 라는 친구들도 있었고 왜? 네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저희가 이제 프로필 소개해 드리고 자세하게 한번 얘기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자 먼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시작부터 굉장히 당찬 느낌이라서 굉장히 색다른 것 같고요. 후보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83년 경상북도 영천시 출생, 올해 42살. 저랑 친구시네요. 네, 동갑. 생이십니까? 네네. 학번은 01학번. 그걸 누가 믿겠냐고. 학창 시절 EBS 라디오로 이제 영어 회화를 녹음, 논밭을 걸으면서 공부해서 영남대 사범대학에서 영어 교육을 전공, 고려대 대학원에서 영어 교육학 석사 수료, 미국 콜롬비아대 태솔 과정 이수하셨고 그렇게 해서 국제 영어 교사로 자격을 취득하셨습니다. 사교육 없이 독학과 EBS 방송만으로 영어 분야 최고 위치까지 올라선 건데 EBS도 공채 시험으로 합격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모집 요강을 읽고 날짜 맞춰서 이력서 내고 면접 보고 네, EBS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제 카메라 테스트까지 다 하고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자수성가 당당하게 뭔가 도전하시는 걸 굉장히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당당하다기보다 그게 정석이고 그게 규칙이죠. 원칙이고요. 예, 일단은 또 가보겠습니다. 네. 2011년부터 EBS 외국어 영역 스타 강사로 떠오르셨는데요. 영어 수업 중 비인기 분야, 제가 정말 못하는 듣기 담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대성 마이맥 사교육계에서 일하시다 EBS 수능 완성, 수능 특강, 모의고사 강의 등 수능 전반을 휩쓸고 2021년 만삭의 몸으로 강단에 서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대단한 열정인 것 같고요. 또 월드비전 나눔교육 홍보 대사로서 청소년들에게 직접 쓴 영어 교재를 선물하고 재능 나눔도 적극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 먼저 이력서를 써서 당당히 국민의힘에 입당, 오산시에 출마한 정치계 뜨거운 신인 김효은 후보님을 소개합니다.
박 기자 이렇게 쭉 이렇게 프로필을 읽으면서 너무 이렇게 대단한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목이 좀 메인 것 같아요. 그리고 후보님 뭐 공부도 열심히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그 유권자분들한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또 출마까지 결심하신 것 같아서 더 일단 되게 멋지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나눔 교육이나 여러 가지 이제 봉사활동에 눈을 뜨게 된 계기가 사실은 CBS였습니다. 아, 그 그래요? 조사는 혹시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첨언을 예, 하자면 좀 전해주시죠. 예. 구체적으로. 네.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2015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제가 CBS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어. 프로그램에 김창옥 교수님 강연에 1년 반 정도 제가 패널로 출연을 했었는데 와. 그때 김창옥 교수님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정말 많이 웃고 울었고 이 교육이라고 하는 가치를 내 자신의 직업을 넘어서서 타인들과 이 공동체 속에서 10년, 20년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CBS 프로그램이 또 후보님께 그런 좋은 또 영향을 미치셨다고 하니 그럼요. 1년 반 정도 그렇게 제가 출연을 했었으면은 상당한 그러게요. 기간이었고 네. 많은 그런 강연을 통하고 또 우리가 그 방청에 계신 분들 사연들도 접하면서 마음이 많이 따뜻해지고 저라는 사람을 좀 만드는 데 꽤나 큰 역할을 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좀 마음이 가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후보님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되셨죠? 그 어린 시절 김용호는 어떤 아이였던 건가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좀 자신감 있고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혼자 생각하는 걸 정말 좋아했습니다. 사색.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요? 영천이라는 도시가 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교육 방식 중에 하나도 아이들에게 좀 조용한 공간 속에서 혼자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그런 빈 공간을 좀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처럼 이렇게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매사에 어떤 매체가 늘 플레이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조용히 생각을 할 그럴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의 삶 자체가. 요즘엔 더 없죠. 뭐 쇼츠본이라고 뭐 맞습니다. 지나가는 경우.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런 부분들이 제 어린 시절의 그런 환경과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책 읽는 걸 몹시 좋아했었고 무척 좋아했었고 네, 혼자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시골에서 이제 좀 자라시면서 시골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치 않지만 또 가정 환경도 좀 그런 쪽에 이제 맞춰져 있지 않았을까, 좀 그 환경이 자라온 배경이 좀 궁금한데. 네, 아버지께서는 LG전자 서비스 센터를 하셨고 그리고 내 어머니께서는 여러 가지 이제 직업들을 거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 인생에 좀 크게 영향을 미치신 부분은 출판사 영업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어머님이 그래서 집에 이렇게 파본이 되거나 판매가 적합하지 않은 책들이 한쪽 벽에는 다 책이었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네, 그리고 부모님 두 환경이 분 다 팝송을 워낙 좋아하셔서 그 반대쪽 벽에는 또 오래된 LP판이 또 한쪽 벽 가득히 있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그렇게 환경이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논밭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논밭이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으셨나요? 네, 제가 그래요? 예전에 모 방송에서 출근길이라는 코너에서 같이 저의 학교 길을 걸어가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되게 좋았어. 네, 인터뷰를 하시는 분이 정말 논밭이네요? 라고 하셔서 그러면 제가 논밭이라고 하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네. 논밭을 거니시면서 공부를 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건가요? 그렇죠.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뻔뻔하게 쉐도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쉐도잉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민의 소리가 들리면 그걸 다 듣고 난 다음에 똑같이 외워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대로 1초가 안 되는 간격으로 입으로 꺼내는 겁니다. 들은 대로 뱉는 거죠. 그걸 쉐도잉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논밭을 걸으면서 네, 그렇게 혼자 연습을 많이 했었죠. 공부는 잘하셨죠. 영어를 특히 잘하셨나요? 어땠나요? 그 영어 같은 경우는요, 제가 말하기 대회를 나가면서 제가 가진 실력보다 좀 시대회 말하기 대회 1등을 하는 바람에 사실은 외워서 연습해서 1등을 한 거였는데 그 외에 문법이라든지 어휘 실력이라든지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1등이니까 나는 영어 잘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그러면 나 영어가 좋은데? 나 영어 좀 내가 잘해야지 뭔가
앞뒤가 맞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에 스스로 동기부여가 좀 많이 됐었죠. 그래서 영어는 잘하는 편이었고요. 국어도 나쁘지 않았고 수학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제 수학이 정말 어려웠던 이유가 어디서 한 번도 말씀 안 드린 건데 이렇게 CBS가 친정 같은지 네. 이야기가 계속 술술 나오고 있는데요. 마음껏 하십시오. 네. 제가 왼손잡이였어요. 아. 왼손잡이였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40이 넘어가니까 연도가 좀 흐릿해서 네, 그 부분은 좀 이해합니다. 네, 네. 이해해 주시고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받아쓰기든 뭐든 숙제를 해가면 담임 선생님이 검사를 해주시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렇게 네. 이 달팽이, 달팽이 뚜껑처럼 모양. 이렇게 네. 그려줍니다. 한 10개 그리면 만점. 네, 9개 맞습니다. 그리면 맞습니다. 다 세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일부 그 선생님들께서는 아직까지 글씨는 오른손으로 쓰는 거야라는 게 있으셔서 그런 편견들이 좀 있었죠. 저희 잘할 때, 맞습니다. 다 X세대 잘할 때 딱 그런 느낌이었죠. 네, 물론 쓰다 보면 왼손으로 쓰면 여기가 늘 까맣게 더러워지긴 하거든요. 오른손이 편하긴 한데 저는 왼손으로 계속 쓰는 게 편했기 때문에 늘 선생님께서 제 숙제는 이렇게 해서 손바닥을 딱 보십니다. 왼손으로 썼는지 오른손 썼는지 확인하시는 네, 거예요. 그런데 아, 저한테 너무 검열을 하는구나 그렇게. 네. 그래서 뭔가 조금 낙인 찍힌 그런 느낌이 있었고 제가 이제 왼손잡이. 네, 제가 왜 수학을 못하는지 지금 변명을 하는 건데 하루는 저에게 또 왼손으로 숙제했네. 너 이거 한 번만 더 숙제 왼손으로 해오면 이렇게 소매를 묶어버린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뭐 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9살짜리한테는 그쵸. 진짜 네. 뭐 절단이라는 소리만큼 너무나 겁을 먹어서 그 뒤로 내가 칠판을 못 봤습니다. 내 손을 아이고, 못 쓰게 트라우마가 한다는 생겼네. 게. 네, 트라우마가 생겨서 칠판을 보지 않으니까 수학 시간에 그 산수 시간에 수직선의 개념을 모르는 거죠. 마이너스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5개를 줬는데 어떻게 7개를 가져가? 그때부터 수학을 담 쌓았다가 고등학교 때 빨리 담을 쌓으셨네요. 네, 너무 일찍 담을 쌓아서 제가 도형은 좀 자신 있게 했었는데 네, 그 연산이 좀 어려웠었고 그걸 고등학교 3학년 때 정말 화장실에서 문제 풀다가 토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외우다시피 하면서 수학을 억지로 네, 공부해서 그래도 시합 잘 쳤습니다. 아이고 참. 네. 그 어린 마음에 굉장히 또 상처가 또 되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현장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이들이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많겠구나, 상황들이 많겠구나라는 건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정치를 하시면서 또 조금 개선해 나가야 될 방향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감대는 아무래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좀 키워본 사람들이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공을 그래서 그러면 수포셨으니까 이제 영어 나는 이제 남은 건 영어뿐이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영어를 자신 있게 했었고 영어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점이 영어가 좋으셨었어요? 노래 같았습니다. 영어. 팝송을 또 계속 들으셨으니까. 네, 소리가 예뻤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영어를 잘하는 친구 김효은이라고 알려지니까 저의 어떤 아이덴티티에 영어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었고 자연스럽게 영어 교육과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자신감도 생겼고. 동일시가 된 네, 거죠. 이게 영어와 김혜원이라는 캐릭터가.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가 좋지 않았어요. 네, IMF 그렇죠. 이후에. 네, 그래서 무조건 사범대 가라. 학교 선생님 해라. 네, 의대 갈 실력은 제가 분명히 아니었고 네, 사범대 가서 선생님 해라. 그래서 그때는 사범대학교 입결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렇죠. 네, 네. 교대도 많았고 인기가 높았고, 예. 교대는 맞아요. 거의 뭐 맞아요, 서울대 맞아요. 점수 막. 맞습니다. 그런 시절이었어요. 아까 그 얘기했던 영남대 영어교육과 다니셨고, 그리고 바로 이제 대학원 뭐 다 가시고 미국까지 가셨어요. 네. 그렇게까지 내가 열정적으로 영어를 하겠다. 이게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국내파의 소름이었습니다. 국내파에서는. 원래 그 전에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없었어요. 전혀. 오로지 그냥 국내에서 네, 혼자 전혀 없었고 독학으로. 영어를 독학을 했었고요. 독학. 네, 대학원을 갔던 것도 임용고시 준비를 하기에는 좀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임용고시에 필요한 그런 네네. 교육학 수업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그 사교육을 보통은 많이 받거든요. 임용고시를 볼 때 그러할 여유가 안 돼서 오전에 일찍 다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강의를 하면서 하다 보니 또 강의가 재미있고 학생들도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강의를 좀 본업으로 해봐야겠다. 그럼 칼을 뺐으니 그러면 나는 최고의 대한민국 영어 강사가 돼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대학원 진학을 했습니다. 예, 어느 정도 그 꿈은 좀 이루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그 타이틀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EBS 영어 강사였고 하나가 굿모닝 팝스 진행자였습니다. 아, 두 가지를 다 우리 때는 또 이루었습니다. 굿모닝 팝스죠. 맞습니다. 또 유명하니까. 오성식 선생님.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정말 고맙게도 제가 이뤘죠. 이렇고. 진짜 대단하죠. 네. 이제 뭐 빨리 하라고 지금 네, 난리가 났네요. 제가 못 보고 있는 사이에 질문이 많은데 왜 이렇게 끌고 있냐고 지금 난리가 그러니까 이게 뭐 났는데. 사교육계에서 계속 또 굳건하게 지키시고 그 계속 유지해도 됐을 텐데 공교육계로 특별히 이렇게 넘어온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취지나. 그러니까 대성 마이맥이면 거의 뭐 3대 뭐 사교육 그뭐 학원이라고 하던데. 네, 돈도 제가 많이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봉. 연봉이 요즘도 회자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못 번 지가 10년이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억대 연봉이라고 하시니 네. 제가 어디 숨고 싶은데 글쎄요. 사교육에서 공교육으로 넘어가면서 무언가를 많이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처음부터 그렇지 목표가 EBS 영어 강사였는데 그걸 위해 사교육부터 시작을 했던 저로서는 많은 것을 포기한다기보다는 내 꿈으로의 다음 과정이다? 스텝이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다음 이거 스텝. 나가는 과정. 네. 그러네요. 근데 이제 공교육계로 가시기도 했지만 거기 가시고 나서 이제 좀 공익적인 활동, 그러니까 나눔, 재능 나눔에 대해서도 활동을 굉장히 집중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 나눔이나 봉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많이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제가 도드라지게 어떤 활동을 했다고 말하기는 참 미미한 부분입니다만 제가 살피고 있지 못할 한참 바쁜 시절에 감사하게도 월드비전에서 먼저 제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은 좀 돕고 싶다라고 해서 진행이 됐던 일이죠. 이거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봉사가 교육 봉사가 된 건가요? 그 책 기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매년 사랑의 동전밭이라고 해서 우리가 동전 이렇게 모아서 네네네네. 성계청 광장에서 하는 그 행사 제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회를.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정치 얘기 좀 해볼게요. 이제 네. 지금까지는 이제 쭉 살아오신 얘기 좀 많이 잘 들어봤고요. 네. 정치 얘기를 좀 할 건데 일단 교육자셨는데 그럼 네. 이제 정치를 내가 선뜻 40대 초반에 정치를 하겠다라고 어떻게 마음을 먹게 되신 거예요?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를 키워내야 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네, 그렇죠. 고민이 많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요즘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이요. 교육도 있고 저출산. 저출산이요. 네. 그러면 이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누구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할까요? 보육을 같이 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가장 크겠죠. 심하겠죠. 맞습니다. 네. 가임기의 젊은 여성들 그리고 또 그 아이를 같이 가지고 또 미래를 계획하고 키워나가는 젊은 엄마 아빠들 그렇죠. 네, 그분들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너무나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해야 되고 또 이 가정을 꾸려서 우리가 뭐 대출금도 갚고 그렇죠.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할 수 있는 분들이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그치. 맞아요. 네. 그럼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몸소 체험하고 아는 살아있는 이야기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네, 지금 나오신 이 후보분들 및 이제 비례대표가 되시는 그 분들 포함해서 네, 네. 이 교육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해봤다라는 것, 오래 일을 했다라는 것, 그것도 사교육과 공교육 전부 있어봤다는 것, 그리고 또 최근에 아이를 낳아서 직접 엄마표로 한글, 영어 그리고 영재 교육을 직접 집에서 교구로 다 해본 사람 누가 있을까요? 한 사람뿐이네요. 저입니다, 저. 네네네. 네,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런 변화를 위한 정책, 입안이나 이런 것들을 잘 담아내 줄 수 있는 정당이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하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왜 국민의힘인가? 왜인지 그게 네. 어떤 측면에서 그것도 국민의힘이 궁금해요. 좀 이걸 네. 잘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신 건지. 네. 현 정권에서 교육부에서 만든 여러 가지 개혁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개편안들이 늘봄 학교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또 2025년에는 고교 학점제가 그쵸, 전면 네, 도입이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많이 도입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또 2028년에는 대입제도 개편안이 입시 개편안이 또 나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세 가지가 저의 철학과도 맞아떨어진다.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교육 정책에 어떻게 보면은 공감을 하신 거네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 정책에. 네네. 뭔가 격차와 뭐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옳지만 그것 때문에
모든 교육기관을 똑같이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성화고, 그 다음에 뭐 특목고, 물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지만, 우리 아이들 보시면은, 우리 때보다도 정말 색깔이 다양하고 하고 싶은 것들도 많고, 이 변화하는 세상에 누구보다 발빠르게 적용하고 있는 아이들을 우리 교육제도와 어른들이 못 따라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학교라도 아이들의 다양해지는 니즈에 맞게끔 같은 일반고라고 할지라도 네네네. 어떤 학교는 뭐 과학이 좀 더 강한 학교, 뭐 어떤 과목이 더 다양한 학교, 이렇게 학교마다 좀 색깔을 부여를 해서 아이들이나 학부모들께서 이런 공교육 기관을 쉽게 말하면 쇼핑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지역구도 물론 좋지만 의미가 있지만 교육도시 오산이니까 다만 네. 이제 비례대표, 그러니까 비례대표로 나올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좀 물음표도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디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어떤 진로를 결정하면서 정치를 시작한 건 아닙니다. 뭐 당에서 필요한 곳에 가주십시오라고 하면 그것이 곧 국민의 부름이라고 생각했고 받은 게 많기 때문에 당연히 가라는 대로 가서 열심히 제 아. 일을 하겠다라는 이 생각이었기 땅은 때문에 의지였지만 당에서 이제 그 배정은 당의 그 결정에 따르는 의지에 거죠. 따랐다. 그게 그러면 오산이라는 지역이 당의 결정에 따르신 거로 저희가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인연이 특별히 없잖아요, 오산. 인연은 없었지만 제가 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제가 3일 정도 결정을 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좀 많이 선택지가 찾아 좀 있으셨어요? 선택지는 없었고요. 오산에 갈 갈래 말래. 하나를 넣고. 예스 원로. 네, 예술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앉아서 이제 설명을 많이 들었죠. 이러이러한 이슈가 있는 지역인데, 네, 잘 할 수 있는 곳이다. 열심히 하면은 분명히 빛을 발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설명을 들었고 집에 가서 정말 열심히 서치도 해봤습니다. 일단은 지역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교 수가 다른 큰 도시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학교를 새로운 학교를 지어야 하는 그런 과제가 또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전입 인구가 많고 또 신도시가 그렇죠. 있기 젊은 때문에 도시예요. 네, 그래서 이 교육 2028 대입 개편안을 가장 발빠르게 준비를 할 수 있는 딱 최적화된 환경이라는 결론이 저는 그럴 수 있었고요. 있어요. 네, 그래서 오산으로 갔습니다.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다니셨나요? 네, 가까이 됩니다. 다녀보셨을 때 오산 그 유권자분들, 네. 학부모들 많이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얘기들 많이 하셨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후보님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 네, 오산은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젊은 젊은 도시입니다. 네. 네, 젊은 엄마, 아빠, 학부모들이 많은 도시인데요. 그만큼 이 도시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곳이라고 생각을 그렇겠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교육 분야, 교육 컨텐츠에 있어서는 모두들 아시다시피 필드에서는 그래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굵직굵직한 정책들이 아무리 잘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전과 철학이 학부모 그리고 교사, 학생들에게 제대로 잘 이해가 되어야 그래야지 그 취지대로 우리가 흘러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학부모님들 혹은 교사분들 중에서도 심지어 그런 새로운 교육 정책이 나왔을 때 그 교육부의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읽어보신 적 없으시죠? 뭐 본 적도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읽어보시면요. 지금 이 2028 대입 개편안 같은 경우도 읽어보면 정말 제대로 맥을 짚었구나. 저는 소름이 돋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필요한 인재가 무엇이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창의와 융합이거든요. 근데 이 창의력과 융합을 가지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를 발명을 하려면 창의와 융합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발현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의 마음속에, 학생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의식이 공동체 의식입니다. 내 개인의 니즈보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고 있을까? 어떤 것이 남을 위해 필요할까라는 궁금증과 그러한 어떤 갈증에서 능력. 맞습니다. 그런 의식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창의력과 융합이 발현이 되는 거거든요. 이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분명히 교육부의 그 개편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해를 시키고 현장을 설득하고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중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입법가인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출마를 하게 된 거죠. 제일 기억에 남는 어떤 그 시민의 목소리?
네,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요즘 정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이겠지만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소통을 하는 그런 환경 속에 혹은 조용히 생각을 할 여유가 없는 삶을 아이들이 계속 어떤 그 패드라든지 스마트폰을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뇌가 계속해서 뭔가 자극과 반응에만 익숙해져서 아이가 커갑니다. 그러면 그게 골물대로 골마서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무기력감과 우울증에 걸린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친구가 스마트폰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자가 진단이 가능해요. 그러면 정신과나 상담을 갈 수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자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바쁘거나 혹은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로 옆에서 제대로 관찰을 해주지 못하면 그게 점점 마음이 더 아파지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중학교 학생들 중에 정말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까 하는 범죄 사건 같은 것들도 있었고, 네, 그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과 같이 네, 그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있어서 그런 마음 치료나 마음 수련을 하는 교육을 꼭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네,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소아과 대기가 너무 긴 것. 병원 문제 진짜 크죠. 교육 다음은 사실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는. 네, 저도 아이가 급성 호흡기 질환이 걸린 적이 있어서 폐렴으로 좀 번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병원 응급실을 급하게 간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경험들이 학부모라면 부모라면 네, 누구나 한 번씩은 그렇죠, 다 있을 그렇죠. 거예요. 열이 펄펄 끓는 아이 들쳐업고 응급실을 네. 가서 3-4시간씩 대기를 해야 맞습니다. 되는 그런 것들. 네, 지역 소아과도 아침에 번호표를 뽑으면 대기 80 몇 번입니다. 맞아요. 그럼 의사 3시간 같은 뒤에 와야 경우는 됩니다. 뭐 아주대병원까지 와야 될 정도로 맞습니다. 없어 힘드실 거예요. 그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현장 다니면서 배워야 할 것들이 네, 여러 가지 뭐 복지라든지 그리고 또 시에서 지금 진행 중인 여러 가지 굵직한 사업들이 있어요. 우남들, AICT 프로젝트, 그다음에 아이고, 다 AI 공부하셨네. 네, 그리고 세교 3지구, 그다음에 아이고. GTX C노선, KTX 수원발, 오산 정차. 정차, 네. 요런 굵직한 것들이 지금 다 5가지 외우셨네.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부지 문제도 네.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사실 그대로 받아서 중앙에다가 피력하고 이 사업이 빨리 효과적으로 잘 처리될 수, 완공될 수 있도록 하는 거. 터널 공사도 아직 오래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시에서 추구하는 그런 정책들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걸 저의 목소리로 한 번 더 잘 정리를 하는 작업이 지금 저희 캠프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근데 이제 상대 진영에서도 이제 전략 공천을 했어요. 네. 그 기존 안민석 의원 이제 다음으로 차지호 그 카이스트 교수님이 네. 이제 등판을 하시게 됐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엘리트 대 엘리트의 어떤 대결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상대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국제적인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약간 결은 좀 달라요. 결은 다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계속해서 전 연령대의 사람들을 가르친 대한민국 젊은 엄마입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는 확실히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엄마 후보. 예. 네. 그리고 얼마 전에 행사장에서 만나서 한번 악수하고 같이 인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우리 둘 다 처음인데 힘냅시다라고 페어플레이 하셔서 하자. 네, 네, 그 부분에 그런 의미로 상당히 이해했습니다. 그 후보님의 강점이실 것 같고 지금까지 쭉 이제 그 후보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산에서 좋은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인사를 드리러 가면요, 정말 여러분께서 아우 기다렸잖아 왜 이제 왔어 라고 하십니다. 그 정도로? 많이 보고 싶어 하시나 보네요. 네네, 궁금했다고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더 열심히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의 이제 저희 시간도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우리 오산 시민분들에게 이 말은 꼭 내가 해드리고 싶다. 나는 이런 후보다라는 거를 어필할 수 있게 진짜 긴 30초를 드릴게요. 예, 딱 30초. 째깍째깍 준비할 째깍. 시간은 네. 없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 안녕하세요. 오산 동료 시민 여러분, 김효은 후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연고가 없는 이 오산에 와서 어쩌면 실망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저에게 많은 기대와 또 바람을 갖고 계시는 시민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이 오산에 와서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사업들 빨리 안착을 시키고 또 우리 젊은 세대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잘하셨어요. 네, 지금까지 오산시 출마자 국민의힘 김효은 후보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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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에 한 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정통파 4월 10일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역시 말씀 너무 잘하시니까. 네. 공부를 근데 많이 하셨어요, 진짜 열심히 공부하셨네.